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 펑션 함수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지금 벌써 비교적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워낙 중요하고 요 함수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게 괜찮다 싶어서 함수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함수.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쉽게 하려고 문제 잘 해결하려고 함수를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 이제 divide and conquer라는 거 아마 알고리즘 공부하신 분들은 그 용어를 접하셨을 거고, 여러분들 다른 데서도 이제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나누어서 정복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더 이제 단순하고, 그 다음에 쉬운 작은 문제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서 그 다음에 단순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한 프로그램 모듈로 분리해서 구현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탑다운 디자인 방법 얘기를 합니다. 탑다운 디자인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조적인 프로그램 스트럭처드.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 구조적이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에 이 스트럭처드라는 얘기가 나왔을 땐 굉장히 이게 이제 센시스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듈별로 기능들을 세분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거 순차, 시퀀셜하게 해나가는 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시퀀셜하게 코딩해 나가는 거,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조건이 참이면 또는 거짓이면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직 반복 얘기 안 했는데 아까 for 잠깐 얘기했었네요. 반복문. 이렇게 이제 순차, 그 다음에 선택, 반복.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퀀셜을 쫙 하는 게 아니고, 섞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 스트럭처드 차트를 그려가지고 기능을 세분화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메인 펑션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지금 모듈을 지금 3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모듈 안은 다시 또 3개로 나눴어요. 모듈 2는 그냥 모듈 하나로 될 것 같아. 모듈 3는 2개로 될 것 같아.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이제 단순하고 쉬운 작은 문제로 나누어 가지고 요 각각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코딩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C 언어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탑다운 디자인 방식을 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C 프로그램은 함수 하나 이상으로 구성이 돼요. 꼭 있어야 되는 함수는 뭐냐? 메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메인이 있어야 되죠. 우리 요리에서 메인 디시 있듯이 메인이 있어야 돼요. 왜? 요 메인은 또 OS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메인을 찾습니다. 얘는 프로그램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코딩이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다른 이제 그 함수들을 불러서 이해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함수를 한번 뭐냐 정리 한번 해보면, 자, 메인 함수를 포함해서 어떤 함수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이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독립적인 모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어떤 그 특정 작업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니까 선언했고, 요 이제 선언한 변수들을 가지고 어떤 명령들이 실행이 돼서, 그러니까 선언과 명령들이 포함된 self-contained 독립적인 묶음이다. 그러니까 이 self-contained라는 얘기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컴파일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함수는 또 다른 함수를 이제 이런 영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출되는 콜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거는 호출하는 콜러의 컨트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콜리는 작업을 마치면은 자기를 보냈던 콜러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콜러한테 넘어가요. 이 제어가 넘어갈 때, 이 콜러한테 갈 때, return value, 결과값, 그러니까 그 함수에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아웃풋이 있어요. 얘를 갖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 처리하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리턴하지 않고, 그러니까 리턴이 아니라 이제 리턴 밸류가 없이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돌려주는 값이 없이, 결과값이 없이 리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리턴 밸류를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리턴만 결과가 없이 갈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메인 함수가 함수의 이제 그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그랬는데, 이 메인 함수가 이제
OS가 찾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예, 메인 함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에 들어가서 차례로 다른 함수들을 호출하면서 예, 실행이 됩니다. 탑다운 어프로치로. 예, 그리고 이제 메인에 있는 일이 다 처리가 됐어. 예, 그러면 OS는 예, 이제 이 OS가 컨트롤을 이제 제어를 넘겨받게 되는 거죠. 컨트롤은 이제 OS한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제 조금 이따 보고 예, 지금 이 이제 호출 관계를 예, 보여주고 있어요. 예, OS가 이제 메인을 불렀어요. 그럼 메인 안에 지금 이제 펑션 이제 3개가 있어요. 예. 근데 펑션 안에서는 또 예, 펑션 또 3개가 예, 이제 호출을 하죠. 펑션 3개를 호출을 해서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행 마치면 다시 돌아가고 얘를 부르면 수행 다시 돌아가고 얘를 부르면 수행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 펑션 2는 또 하나 이제 펑션 D를 예, 호출을 하고 펑션 3는 펑션 E와 F를 호출해서 이제 이를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를 예, 해결하기 위해서 예, 문제를 이제 세분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 세분화된 각 그 이제 모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펑션으로 함수로 구현을 해가지고 그 함수를 불러가면서 예,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이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잠깐 이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이 경우에 함수는요, 여러분들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아까 이제 우선순위 얘기할 때도 괄호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괄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함수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printf도 함수예요. printf 뒤에 괄호 있잖아요. 예, 얘도 함수고 그 다음에 지금 sum 뒤에 괄호 있죠. main 뒤에 괄호 있죠. 예, 그리고 여기 sum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um 있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함수는 main 함수 그 다음 sum 함수 예, sum 예, 그 다음 printf 함수 예, 이런 것도 함수예요. 함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는 이제 이렇게 지금 딱 메인이라고 요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가 있어야 예, 특별한 함수죠. 프로그램 시작점. OS가 요 메인을 찾아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return 0 하게 되면은 OS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return하고 0을 갖고 돌아가니까 요 return value의 타입을 함수 이름 앞에 적어줘요. int라고. 0이니까 정수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int라고 적어줘요. 예. 네? 예. 그래서 함수는 이제 OS가 메인 같은 거 OS가 불렀어. 여기서 일 다 맞춰 다시 OS로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 메인 함수 안에서는 지금 메인 함수 안에서는 가다가 지금 sum을 불렀어요. 네, 메인 함수 안에서는 sum 함수를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sum이라는 함수는 예, 여기서 이제 이 sum이라는 함수는 이거는 뭐지 얘가 어떻게 알지? sum 이 sum 정의는 지금 이 밑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토타입을 보고 알아요. 예.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함수 이제 declaration 선언하는 파트인데 얘를 먼저 적어줍니다. 예. 정의는 이 뒤에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C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 형식인데, 자, sum이라는 함수를 내가 쓸 거야. 이름은 sum이고, 그 다음에 return value의 타입은 정수형이네요. 얘도 정수형을 갖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파라미터 2개를 쓰고 있네. 예. 정수형 파라미터 2개, A하고 B 이렇게 이제 2개를 사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알려줘요. 예. 그러면은 지금 메인 함수 안에서 예, sum을 이렇게 콜할 때 문제 없습니다. 이름 sum, 파라미터 2개, return value가 S 정수형이 받네. 문제 없네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에러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rintf 얘도 함수예요. 근데 printf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 IO.점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 printf의 헤더를 알려주고 있어요. 요거를. 예, 이 printf의 그 프로토타입을. 예, 그러니까 얘도 문제 없어요. 스탠다드 이 std IO.점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printf 여러분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sum 아까 이거니까 상관없고, printf 상관없고, return용 이렇게요.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가 있고, 지금 이제 sum 함수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함수를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예,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려면 이렇게 예, 선언하고, 그거가 지금 여기 안 들어간 거. 여기 있다. 예. 예. 함수를 이제 선언하고, 예, 이 declaration, 예, 선언하는 파트, 예, 우리가 이제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sum하고 불렀던 경우 있죠. 함수 호출, 예, 그리고 함수 정의, 펑션 definition. 이렇게 이제 C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이 함수의 그 신텍스가. 예.
하고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예, 선언하는 파트 하면 이제 sum 맨 위에 예, 이게 이제 선언한 파트. 예, 이거 이제 선언한 파트. 그리고 여기 함수 호출 콜하는 파트.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이제 똑같아요. 프로토타입. 근데 프로토타입 뒤에는 세미콜론이 붙고 정의할 때는 아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처럼 여기 이제 블록으로 처리가 되니까 여기 세미콜론이 필요가 없겠죠. 예,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은 썸이야. 파라미터 2개야. 그리고 이제 return하고 a 플러스 b를 예, 갖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하기니까 그때 함수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제 함수 염습하려고 예, 지금 이제 간단하게 덧셈을 구현을 하는 함수를 지금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이러면 sum으로 2개 전달 받아가지고 그 합을 가지고 return해서 돌려주자.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이제 정수형 더하기 정수니까 이 return 밸류의 타입도 당연히 정수형이면 충분하겠지. 예, 이렇게 해서 이 함수 이름 앞에 정수형으로 주시고 return a 플러스 b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경우는 인풋 안 받고 그냥 x하고 2하고 3이었어요. 그래서 sum은 예, 2하고 3을 갖고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x는 2고, 예. 그 다음에 이제 y는 3이에요. 줬죠? 예. 그러면 여기서 sum하고 부르면 2가 여기 어디로 돌아가? a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3이 요 b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콜바이 밸류 방식인데, 예. a에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에 3이 들어가요. 예. 여기서 이 로컬 변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제 5 해가지고 5 값을 리턴해서 어디에 두면 이 sum이라는 이 함수 이름에 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되는 그 값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돌려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 구조체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속여가지고 예, 2개 이상도 돌려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포인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2개 이상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콜바이 밸류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되면은 리턴할 때 갖고 갈 수 있는 결과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 이름에 실어가려니까. 예. 그래서 이 sum 해가지고 예, 2개 더한 5를 여기 와가지고 5를 누구한테 줘? S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하고 3하고 출력하고 5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x는 4고, 예, y가 5예요. 그러면 이제 예, x가 4고, y가 5예요. 그러면은 여기 sum 하고 불렀어요. 함수 호출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4가 a로 들어가고, 예, 5가 b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4하고 5하고 더하면 이제 9가 되겠죠. 그래서 9를 가지고 요 셈에다 실어서 1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9가 SL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예, 출력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4 더하기 5는 9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C에서는 여러분들이 예,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함수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함수를 호출을 해요. 예. 호출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정의가 이제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요 정의가 함수 호출하기 전에 이 앞에 오면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서 이제 sum을 부를 때 아니까. 네, 어떤 식이 되는지 아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정의가 우리가 이제 함수를 하나만 쓸 게 아니고 여러 개 이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의가 앞으로 쫙 오면은 근데 파이썬은 그 구조를 채택하고 있죠. 미리 정의 다 하고 뒤에서 이제 메인이 오는데 C에서는 메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뒤에 쫙 올려니까 프로토타입만 전부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이제 더 잘 잡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사용하는 함수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쫙 있구나. 예. 그리고 메인에서 그 함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 그리고 그 밑에 각각의 함수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호출 뒤에 나오려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앞으로 빼는 겁니다.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건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초반에 함수 얘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고 얘기를 하고, 예,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요 sum 함수를 이제 소개를 해 봤습니다.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초반에 오히려 이제 사용법 아느라고 더 이제
바빠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문제를 분리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썸도 2번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 다시 reuse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F 이렇게 이제 봤듯이 미리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다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리 제공해주고 있는 잘 만든 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편의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아까 이 A하고 B가 제가 이제 로컬 변수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지역 변수, 함수 안에서 선언된 로컬 변수, 요거는 그 영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함수 실행할 때만 이용이 되고, 함수 마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리턴 밸류 갖고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 종류를 보면은 함수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지금 이제 sum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였어요. 이게 이제 user defined function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함수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펑션, 여러분들 printf, 그다음에 scanf 이미 써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탠다드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C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탠다드 펑션들. 자, 그럼 이제 user defined 펑션을 지금 sum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어떤 형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sum 프로토타입 있었죠? 이 펑션 declaration 선언하는 파트, declare하는 파트. 자, 이 경우에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눈에 잘 들어오시는가요? 일단 메인 함수 들어오나요? 근데 여기 이제 void 이제 어떤 학생 질문도 하셨던데, 괄호 안에 이제 원래 함수의 그 파라미터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메인도 파라미터가 있어요. 근데 메인은 누가 불러? OS가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OS가 메인을 부를 때 파라미터를 줘서 일을 시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 학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메인이 시작점이야. 그래서 메인에 들어서 일을 하고 그냥 이제 OS한테 뭐 어떤 값을 주는 게 아니고 OS한테는 나 일 제대로 마쳤어. 그게 0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하는 건 1이에요. 그러니까 OS가 요 리턴 밸류의 값을 보고 일을 처리하도록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로그램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아니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작성하는 것들은 0이건 1이건 OS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너 다 일을 했구나. OS 내 할 일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파라미터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빈 괄호로 놔둬도 되고 void라고 쓰셔도 돼요. void가 비어 있는 거니까. void라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메인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에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들이 나오다가 이거는 이제 커멘트였었죠. 지금 이제 greeting이라는 함수 콜을 하네요. 핑크 좀 한번 해볼래 했더니 그리팅 그리팅 콜을 하네요. 자, 그리팅이 뭐지? 미리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뽑아둔다고요. 메인 앞에다가 펑션 디클레레이션 이 그리팅. 그래서 이름은 그리팅이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 파라미터 없어. 돌아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보이드니까 그리팅. 그러면은 자 그리팅 함수 콜하고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드 맞아?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온 결과를 너한테 주는 변수 선언도 없죠. 이걸로 끝냈죠. 그러니까 오케이 너 문법에 맞춰서 잘 썼구나.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형 OS한테 돌려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리팅을 보시면 자,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턴하고 그냥 끝나요. 보이드니까. 아까 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int니까 리턴 0이 있었어요. 0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리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턴으로 그냥 끝나거든요. 끝나니까 여기도 리턴 밸류 타입이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어. 보이드예요. 리턴 끝나요.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여 그리팅에 가서는 그냥 인사하고 마네요, 진짜. 헬로 월드. 그리팅에 가갖고 헬로 월드 하고 말아요. 이게 이제 뭐가 되냐? 함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에서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 선언하는 파트.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정의 없이 먼저 함수를 콜하려니까 함수 콜이 일어나려니까
그리고 함수 정의하는 파트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함수 선언하는 파트, 예. 그 다음에 함수 정의하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함수 호출하는 파트, 그리팅 이렇게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user defined function인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 정의하는 파트, 함수 호출하는 파트, 함수 호출한다. 그리고 이제 함수 선언하는 파트. 그래서 함수 선언하는 파트, 정의하는 파트 보시면은 여기 이제 function name, 여러분들이 그 identifier 정하는 규칙 다 맞춰갖고 함수 이름을 정해주세요. 변수 이름 정하듯이 함수 이름도 정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는 아규먼트 리스트들이 들어가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아규먼트 리스트는 정의할 때 들어가는 이 아규먼트 리스트를 이제 형식적인 포멀 패러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펑션 네임을 가지고 부를 때는 실제 부르자는 액추얼 패러미터, 실인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액추얼 패러미터, 실인수. 예,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의 운명은 뭐냐면은요. 함수를 이제 불렀어?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해요. 예. 일을 마치면 돌아가야 돼요. 콜러한테. 그게 함수의 운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살면 나중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하늘나라로. 예. 이때 이제 뭘 갖고 가느냐, 리턴할 때 뭘 갖고 가느냐, 다 거의 다 버리고 가잖아요. 함수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서 로컬 변수 선언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콜러할 때 돌아갈 때 로컬 변수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집니다. 이런 이제 스택을 이용을 해서 구현이 되는데, 사라지고 리턴 하면서 갖고 가는 거, 리턴 타입을 함수 이름 앞에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리턴 타입을. 그래서 메인에서는 리턴 0 해서 int였었죠. 지금 이제 보셨던 그리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거든요. 리턴하고.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void예요. 리턴 이렇게 타입을 적어주고 함수 이름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 이제 그 패러미터들 아규먼트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함수 선언하는 거, 그 다음에 함수 정의하는 파트,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선언하는 파트, 그러니까 이제 함수 헤더라고 그러죠. 그 첫 번째 라인, 요거를 프로의 앞부분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함수 이름은 뭐고, 함수 이름은 뭐고, 그리고 이제 그 함수가 필요로 하고 있는 패러미터의 개수, 타입, 알려주죠. 그리고 그 함수에 리턴되는 결과값의 타입, 리턴 밸류의 타입, 함수 이름 여러분 정해주시고, 이 포멀 패러미터들 이렇게. 그래서 이 이제 실제 이 함수 이름은, 그러니까 콜할 때는 리턴 타입이 필요가 없어요. 콜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엄마 하면 밥 주잖아요.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함수 이름, 함수 이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다가 부를 때는 액추얼 패러미터가 되는데, 정의할 때는 이제 형식적인 포멀 패러미터가 되고, 이때는 타입, 순서,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타입 매치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나온 순서대로 어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명심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당연히 개수도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름은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프로토타입에서는 이름 없어도 돼요. 그냥 int, int만 해도 돼요. 이름은 없어도 돼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수 선언하는 파트죠. 그래서 타입 적어주시고, 요게 이제 그 변수 적어주죠.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 썸 10, 20. 요게 이제 콜 하는 거죠. 요게 없다고, 없이 썸 나오면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없이 하려면 이 정의가 앞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프로토타입이 먼저 나왔으니까 함수 정의가 뒤에 나오면은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고. 하나 더 봅시다. multiply라는 함수. 그 경우에. 자, 함수 선언합니다. 이름은 multiply야. 그러면 얘는 이제 변수 패러미터 두 개가 필요하죠. multiplier하고 multiplicand하고. 두 개 다 정수형으로 하기로 했어. 두 개 이제 정수형 곱하면 정수형일 테니까 return value도 정수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이제 produc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가지고, multiply 함수 콜에서 6하고 7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multiply 함수로 가겠죠? 이때 이 multiply 함수 정의 파트에 가 보시면, 사실은 이제 얘가 필요로 하는 변수 이름 multiplier, multiplicand인데 이거를 매번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서는 x, y 이렇게 이름은 달라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기가 쉽잖아요. 리턴 x 곱하기 y 이렇게. 그래서 타입 매치돼야 돼. 정수형 매치돼야 되고요. 예, 정수형 매치돼야 돼요. 그다음 두 개 개수 맞아야 돼요. 순서 멀티플라이어가 x에, 멀티플리컨드가 y에 이렇게 순서대로 예,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하고 요 값은 int, 리턴 밸류 타입 int. 그래서 함수 선언, 호출, 그리고 정의. 이제 조금 나아지셨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는 아까 그 프로토타입 거기서 그대로 하고서 세미콜론만 빼버리면 돼요. 왜? 정의할 때는 여러분들 이 블록, 예, 브레이스 이용해서 정의하니까 세미콜론이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안에 함수 정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이제 함수 이름 여러분 아까 만들어줬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예, 파라미터를 전달받아 콜러한테서 전달받아. 예. 그래서 이거하고 추가로 내가 더 변수가 필요하면 로컬 선언을 합니다. 예, 이거 외에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수가 추가로 더 필요해요. 그럼 로컬 선언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예,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함수가 이제 정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일 다 마치면 돌아가면 되니까 필요한 곳에 리턴하고 이제 값을 갖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리턴으로 그냥 끝나. 예, 그러면 리턴 타입이 이제 보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펑션 바디가 예,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수의 수정이 끝나고 예, 콜러한테 리턴 밸류를 리턴할 때 이 데이터 타입을 이제 이렇게 여기 리턴 타입을 여기다 적어주는데 얘가 이제 int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문자형일 수도 있고 보이드일 수도 있고 뭐 더블일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리턴하는 결과값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드, 예, 이 타입의 보이드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으로 그냥 끝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포멀 파라미터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콜러가 함수를 콜할 때 그 이제 콜리한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해. 요게 이제 이 파라미터 리스트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콤머 세퍼레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콤머로 예, 구별해 가면서 이제 전달을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메인에서 이 썸을 이제 변수 선언해 갖고 얘를 이제 add라는 이건 이제 3개짜리 더하는 거네요. 예, add라는 함수를 예, 지금 썼으니까 요 경우에 add의 프로토타입이 이제 앞에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고, 자, add 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3개를 이제 A, B, C 3개. 그래서 이때 이렇게 콜할 때 주는 거가 실제 예, 파라미터를 주는 거니까 actual parame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actual parameter. 예. 그럼 함수 콜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 add로 가야 되잖아요. add로 가면서 요 A, B, C가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A, B, C 3개 차례대로. 자, 정수형이고. 근데 이게 맞죠? 지금 정수형 A, B, C고 정수형이잖아요. 이름 달라도 된다 이겁니다. 이름 달라도 돼요. 그럼 A는 X로, B는 Y로, C는 G로. 여기서 A, B, C, X, Y, G 별개 메모리예요. 예. 요 A, B, C 값을 가져다가 X, Y, G에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G 요 값이 이제 지금 타입이 int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int 돌려주면 그 값이 이제 요 함수 이름에 실어서 결과가 와요. 그러면 그걸 이제 썸에다가 주고 뭔가 메인에서 내가 필요한 일을 예,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부르는 메인이 여기서가 이제 콜러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당하는 애가 콜리가 되는 겁니다. 예, 타입.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그 이제 정의를 이제 보시면은 예, 함수 내용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컬 변수 선언이 가능합니다. 예. 다시 이제 또 블럭 안에 또 블럭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를 이용해서 하는데 C에서는 예,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 정의는 안 돼요. 예, C에서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되는 언어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기본은 그렇습니다. 예. 이때 리턴 값이 없으면 그냥 리턴으로 그냥 끝나고요. 예, 이 경우죠. 지금 이 세컨드 같은 경우에 리턴하고 그냥 끝났어요. 예, 끝났으니까 리턴 밸류의 타입이 그냥 보이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return statement should be used even if nothing is returned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거 return만 없어도 OS가 그냥 넣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도 때 되면 그냥 가듯이 예. return만 안 넣어도 에러 없이 그냥 수행 마치면 그냥 돌아가져요. 예. 그리고 return 밸류가 있으면 예, 그러면 return 이렇게 써주고 얘 타입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 이 경우는 이제 int. 예, 그래서 return 한 다음에 expression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스프레션은 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괄호하면 이제 그 가장 프라이머리 익스프레션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괄호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필요하면 넣으시면 되고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펑션 콜. 자, 지금 이제 이 펑션 콜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펑션 콜 할 때 이 이제 이 포멀 패러미터의 그 이제 개수, 예, 타입 예, 순서 요거를 맞춰가지고 예, 액츄얼 패러미터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름은 같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프로토타입에서는 이름 안 쓰고 타입만 적어줘도 된다. 개수, 타입, 순서만 맞으면 되니까. 예, 이렇게. 근데 이 패러미터 패싱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콜바이 밸류 얘기를 했는데 예, 패스바이 밸류 또는 콜바이 밸류 아까 이제 썸할 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예, 이 패스 바이, 콜 바이, 레퍼런스 참조에 의한 전달. 요거 이제 주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서 봤던 이 멀티플라이에서 6, 7 변수가 들어가기 다시 또 함수가 주기도 했어요. 예, 하나는 변수, 하나는 상수를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값이 뭐만 맞으면 돼요. 두 개이고 예, 타입만 맞아주면 돼요. 아까 멀티플라이어 다 두 개 정수형이었었잖아요. 리턴 된 밸류도 정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입 맞거든요. 예, 이렇게 개수, 타입, 순서 이것만 맞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패스 바이 밸류 이게 이제 재밌는 코드인데 요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멈추시고 요거를 이제 꼭 그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예, 시켜보세요. 자. 이제 수합하면은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 함수를 x하고 y를 수합하자 이런 의미로 얘를 만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수합 함수가 있어. 그럼 여기 가서 한번 볼게요. 수합이라는 함수. 자, 수합 이름은 그럼 x하고 y 바꿀 거니까 패러미터 두 개, x하고 y. 예, 그럼 이 안에서 x하고 y를 전달받아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 할 때 일단 아주 굉장히 기본이죠. 요 수합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이제 x하고 y가 왔어요. 예,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바꾸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x야, 아이고. x야, 너 y 받아.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렇게 이퀄 사인으로 얘기를 하죠. y야, 너는 이제 x 받아.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이게 이제 x와 y가 값이 바뀌는 거죠. x야 너 y 받아, y는 너 x 받아. 이게 되는데 x야 너 y 받아? 그래 받았어. y야 너 x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같아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 이 컴퓨터 안에서 메모리를 이용해서 값을 바꿀 때는 x가 y를 받기 전에 x 값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보통 템플을 많이 써요. 저는 t라고만 쓸게요. 이 t에다가 x를 옮겨 놓고 그리고 x는 y를 받아요. 그리고 y는 어디서 와? 이 t에서 와야, 그죠? 예, x가 아니고 이제 이 t에서 와야 값이 진짜 바뀌겠죠. 그래서 값을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x하고 y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필요한 로컬 변수 하나 더 선언을 해야 됩니다. 템프라고. 템프나 뭐가 됐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름을 정하시면 예, 하나 선언해두고 그 템프가 x를 받아요. x가 y로 바뀌기 전에. 예, 바뀌기 전에. 예. 그리고 이제 y는 어디서 받아요? 템프에서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메모리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같은 거 딜리트 한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 파일 딜리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일에 있는 내용 다 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후지통에서 꺼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일 딜리트 한다고 그러면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에서 그 파일하고 링크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하는 애한테 그 메모리형 이제 나 안 써. 이렇게 그냥 선언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내용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요즘엔 또 메모리가 워낙 넉넉해서 안 쓴 영역을 쓰다 보니까 거의 다 복구를 하는 거죠.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쓰게 되니까. 그래서 휴지통에 있는 거 거의 다 잘 꺼내오죠. 별 문제 없이. 근데 메모리가 적으면은 거기에다가 지우는 방법은 오버라이트 하는 겁니다. 덮어 쓰는 거. 덮어 쓰면 못 살려요.
예, 그죠? 예, 이전에 있는 내용이 사라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x하고 x가 y 값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원래 있던 x 값은 없어져 버리지. 확실히 이제 x는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을 확실히 지우기 전에 x를 템프에다 옮겨 놓는 거죠. x를 템프에다 옮겨 놓고 x는 y 받고 y는 템프에서 가. 그러니까 요 세 단계를 거쳐야 예, 값이 확실히 수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x, y는 y,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내부에서 구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x하고 y를 받아서 템프를 이용해서 값을 바꿔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값이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수합이라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구현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정수형 변수 a하고 b를 선언을 했어요. 해서 수합 a, b를 불렀어요. 함수 콜했죠. 그럼 이제 a는 5, b는 3. 함수 불렀어. 그러니까 5는 x로 가고, 그 다음에 3은 y로 가요. 그래서 템프에다가 이제 5를 주고, x는 3을 받고, y는 5로 해서 이 안에서 출력을 해보면, 예, 지금 in 펑션 수합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함수 콜하면은 컨트롤이 쭉 오다가 함수로 오는 거거든요. 예, 여기 와서 이게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출력되는 건 이 printf가 아니에요. 예, 이 printf 전에 수합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 시퀀셜하게 수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흐름을 바꾸면 그때 순서가 바뀌지만, 일단 선언하고 수합 콜했어. 왔어. 바꿨어. 출력해요. 그러면 in 펑션 이게 먼저 출력이 되겠죠. in 펑션, 그러니까 펑션 수합에서, 수합에서 a는 여기서 이제 아까는 5였지만 여기서는 3으로 바뀌었고 b는 5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턴 보이드니까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여기서 출력을 했어. printf 탭 둬가지고 a 그랬더니 뭐가 찍혀요? 그냥 원래대로 5가 찍혀요. 네. b 원래대로 3이 찍혀요. 네. 이게 pass by value, call by value로 밸류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5 값이라는 거, 3이라는 거, 밸류가 3이라는 것만 일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5하고 3을 여기서는 다른 메모리 영역에다가 x에다 저장을 하고 3은 y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바꿨어요. 그래서 출력해 봤더니 잘 바뀌었어. 네. 얘하고 커넥션 아무것도 없어요. 값만 전달해 줬을 뿐이지. 돌아가서 출력을 해보니까 안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게 패스 바이 밸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바꾸려면 주소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예.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예. 패스 바이 밸류입니다. 예. 콜 바이 밸류. 값에 의한 전달이다. 예. 그래서 콜러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예. 이 밸류를 예. 전달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를 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부를 때 이거 이제 실인자가 되는 거죠. 예. 이 actual parameter.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메인에서 downpun이라는 이 함수를 콜하네요. downpun. 예. downpun. 예. 이 함수를 이제 콜하는데, 예. 콜하는데 이 downpun에 여기서 이제 선언할 때 얘가 이제 형식적인 예. 포멀 파라미터가 돼요. 포멀 파라미터가. 그러면 이 실인자하고 actual parameter하고 그다음에 이제 formal parameter하고 메모리를 따로 가져요. 별개예요. 그래서 요 actual parameter 값을 요 formal parameter 복사해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요 실인자의 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downpu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 체크를 해보면 pass by value 방식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 downpun이라는 요 함수 파라미터 x하고 y 두 개가 있어요. 예. 메인에서 로컬 변수 a는 5 하나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downpun 함수 콜했네요. 요 a하고 그럼 a는 5죠. 그다음 15하고 그러면은 이제 a가 5니까 이제 함수 콜할 때 5가 1로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y는 15가 이제 전달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 두 개 더했어. 그러면 이제 20이 되겠죠? 예, x는 20.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5가 있고 이제 그 15를 전달했어요. 예. 그러면 x가 이제 a 값 받으니까 5였고 그다음에 y는 15를 받아서 저장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x값이 20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운펀 함수 안에서. 그리고 이제 리턴 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여기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 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다운펀 하고 콜하잖아요. 그럼 현재 여기까지 일하고 있었잖아요. 요 상태를 저장을 해놓고 가요. 그건 이제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걸 스택에다가 저장을 하고 율로 나중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 돌아올 어드레스, 리턴 어드레스도 같이 저장을 해요. 그리고서 여기로 와요. 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리턴문을 만나면 그 스택에서 리턴 어드레스를 팝해요. 꺼내요. 어드레스 꺼내가지고 그 주소를 보고 돌아가서 그때 이제 그 저장해 놨던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다 꺼내가지고 일을 다시 재개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출력하래. A 출력하래. A 출력하면 뭐 나와? 5 나와요. 아까 이제 A 율로 줘가지고 X 20일 것 같은데 별개의 메모리를 갖는다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 이제 카피만 전달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패스 바이 밸류, 콜 바이 밸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one way communication이라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그냥 딱 전달만 하고 마는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수압에서 우리가 이제 값이 바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값이 바뀌려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값을 바꾸는 거잖아.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파트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해보시면, 진짜 값이 바뀌었네 하고서 이제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드디어 뭐가 붙어? 별이 붙어요. 그래서 오늘 아직 포인터는 안 배우는데 포인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수업. int, x 사이에 뭐가 있어? 별이 있어요. 에스터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 이제 x는 뭐냐면은 일반 변수가 아니고 별이 붙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x에는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소가 들어가는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포인터 변수, 주소가 들어가는 변수. y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로 주소가 들어가는 변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압은 파라미터로 일반 변수 주는 게 아니고 주소를 전달을 해 줄 거예요. 주소를 이렇게. 자, 수압. 리턴 할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오네요. 리턴하고 그냥 오네요. 자, 메인에서 A 오고 B는 3 변수 2개 선언을 했어요. 수압을 콜합니다. 수압을 콜하는데 그냥 A, B가 아니죠. A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앰퍼선드 기호가 붙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였었어요. 즉 뭐야? A의 주소입니다. 그래야 타입이 같아요. 지금 개수는 2개 똑같아요. 수압에서 파라미터 개수 2개, A하고 B. 타입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별표 붙었다는 얘는 포인터 변수야. 즉 X에 주소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X에는 주소를 담는 포인터 변수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A는 일반 변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A를 쓰면은 타입이 매치가 안 돼요. 그죠? 여기 주소가 와야 되니까. 포인터 변수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를 줘? A의 주소를 줍니다. 그래야 타입이 매치가 돼요. 타입 일치가 돼요. B의 주소를 줍니다. 요 앰퍼선드 기호가, AND 기호가 이게 주소니까. 그래서 일반 변수 A의 주소, 일반 변수 B의 주소를 줘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A가 이제 저장이 됐고 B가 저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A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값이 있고, B에 들어가는 이제 값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A에다가 5를 주고, B에다가 이제 3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A의 주소니까 이 주소를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5하고 3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이제 주소를 여기서 전달을 받은 거예요. 자, 주소를 전달 받았어.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주소, 그러니까 이제 이 포인터 변수가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게 이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확실히 해두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선언할 때 별 요 의미하고 그다음 이건 이제 일반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일반 스테이트먼트 여기는 INT니까 선언문이죠. 요거는 이제 일반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일반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선언할 때 이 별의 의미와 일반 스테이트먼트 별의 의미가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언할 때 이 별의 의미는 뭐냐면 요 x는 포인터 변수야. 즉 x에는 일반 변수 값이 아니라 주소가 들어갈 거야. 이 의미고요. 스테이트먼트에서 별이 들어가면 x는 포인터 변수인데 여기 이 주소를 이용해서 가서 값을 갖고 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동화책 보면은 이렇게 딸이 아빠한테
별을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주로 영어 동화책에. 예. 파파, please get the moon 그러죠. 딸은 아빠한테 별을 가리키면서 저것 좀 따줘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아빠가 사다리를 놓고 별을 달에 올라가서 따오죠. 예, 굉장한 아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선언할 때는 그냥 딸이 가리키기만 해요. 저거야. 포인터 변수야. 그 다음에 일반 스테이트먼트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오는 겁니다.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예,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되는 값입니다. 예,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저장되는 값을.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소 전달 받았거든요. 여기도 주소 전달 받았거든요. 예, 그럼 그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이제 이 주소를 이제 아는 거야. 예, 그래서 템프를 하나 선언해. 일반 변수. 그리고 이 템프에다가 이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줘요. 그러니까 이 템프에는 뭐가 들어가? 5가 들어가요. 값이 들어가니까. 예, 주소를 받아서 요거는 요 x 주소에 저장된 값이니까. 그 다음에 요 x의 그 주소의 값으로 뭐를 넣냐면 y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넣어버려요. 예, y 주소. 그러니까 b가 전달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b 값 3을 여기다가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x에다가는. 그리고 이제 y는 y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다가는 뭘로? 템프 값을 넣어버려요. 예, 값이 이제 바뀌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소를 전달받아서 그 주소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 주소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펑션 수합 안에서 출력을 해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x,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x 한번 출력해보세요. x만. 그럼 x는 주소기 때문에 그게 숫자가 좀 큰 값이 찍힐 거예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가 찍힐 거예요. x는. 예. 근데 이 x가 포인터 변수니까 x의 값 앞에다 하면은 여기 저장되는 값이 이제 찍히는 겁니다. 응? 예, 3이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y 주소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요거. 값이니까 여기서 이제 %교 d로 포맷을 주셔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여기서 값이 바뀌어서 예,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서 리턴했어. 보이도 아무것도 안 갖고 신나게 돌아갔어요. 예, 돌아가서 출력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도 값이 바뀌었어요. 주소를 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 방식이 pass by reference. 예, 참조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call by reference.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포인터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 포인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포인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언할 때 별이 들어가면 이 int 이게 선언문이잖아요. 예, 선언할 때 별이 들어가는 거는 그냥 아빠 저거야. 딱 포인트 하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일반 스테이트먼트에서 별이 들어가면 예, 그러면 그 주소에 그 포인터 변수에 예, 저장된 주소를 가지고 글로 가서 거기 저장된 값을 레퍼런스 하는 겁니다.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값입니다. 밸류가 되는 겁니다. 예, x라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 이런 식으로 값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수압이라는 함수를 콜하려면 타임 매치가 돼줘요. 개수 2개 맞아. 순서대로 전달이 돼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뭐야? 포인터 변수야. 그러니까 A는 뭐야? 일반 변수예요. 일반 변수니까 타입을 매치시켜주기 위해서는 A에 주소를 줘야 타입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전달을 받았어. 예. 그러면 주소를 아니까 이제 그 주소에 저장되는 값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서 값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포인터 실제 들어갈 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나을 거고요. 이렇게 틈틈이 포인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스타일이 계속 반복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들으시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든지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시 이제 보완을 해서 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인터 어떤 학기인가 이제 학생이 이제 그 주소를 바꿔서도 값을 교환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소를 바꿔서도.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해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 2개를 달아야 돼요. 주소를 하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별 2개짜리 포인트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제 반응이 좋으면 제가 그때 가서 이걸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얘기한 게 이 call by reference, pass by reference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한 거는 뭐냐면은 값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뭐를 전달했다? 메모리 주소를 전달했다. 예, 포인터 어디 갔나 지금 잊어버렸어요. 아, 여기 있구나. 예. 자, 메모리 주소, 예, 요거를 전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액츄얼 패러미터 값을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어드레스 연산자, 앰퍼선드 기호, 그 다음에 in direction operator, 이 별표, 예, 요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사라져요. 그죠? 예, 그 주소에서는 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 요거는 그 변수의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콜러가 이 주소를 이제 콜리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콜리는 그 주소를 받아서 거기에 저장되는 값, in direction operator, 예,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 in direction, 예, 별표하고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